오늘은 제가 건강에 아주 좋은 만병통치 식사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대 8 식사 방법 들어보셨죠? 채식을 오랫동안 하셨거나 건강을 위해 건강에 좋은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패턴인 1일 3식으로는 획기적인 건강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1일 2식을 해왔고 그나마 지금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저녁 식사가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저녁 식사가 점점 늦어지면서 질병이 만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논문과 실험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비워주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거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체 생리법칙에 잘 맞지 않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 식사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11가지 신뢰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가 어려워서 혈액이 산성화되기 쉽고 이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들어가 골다공증이 유발됩니다. 며칠 전 어떤 분께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채식을 8년이나 했기 때문에 뼈가 튼튼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골다공질 수치가 마이너스 3.1 정도로 약을 먹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가운데 제가 혹시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하루 3끼를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고 아침, 점심에 3끼 먹던 양을 다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저녁은 한 종류의 과일 200g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혈액이 알칼리화 되면서 골다공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되냐고 그래서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혈당을 상승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결국 인슐린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와 당뇨병이 유발됩니다.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하죠.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아침에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 췌장에서 인크레틴의 일종인 GLP-1이 원활하게 분비되어서 췌장의 인슐린 공급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인슐린이 원만하게 분비되지만 아침을 거르면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점심과 저녁에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실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29,200여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연구 관찰을 한 결과 아침을 먹지 않는 그룹은 아침을 먹는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생률이 21%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 다니엘라 자쿠보우츠 교수는 당뇨병 환자 22명의 식이 습관을 조사했더니 아침을 먹지 않는 환자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최대 39.8%, 저녁 식사 후에는 최대 24.9% 가까이 상승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심근경색, 혁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간에서 지단백 혹은 초저밀도 지단백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벽에 지지를 달라붙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동맥의 수축과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아테롬성 동맥경화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혹은 먹고 주무시기 때문에 혈액 속에 포도당과 지방산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 간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비만을 유발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 후에는 누워서 쉬게 되니까 혈중 포도당과 지방산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서 지방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암 전이를 유발합니다. 림프절에 전이된 암은 지방산을 이용해 성장하기 때문에 지방이 많으면 암 성장은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요로 결석을 유발합니다. 식후 4-5시간이 지나면 혈중 칼슘 농도가 피크를 이룹니다. 하지만 잠을 자니까 소변으로 내어보내지 못하고 소변에 침전되어 쌓이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여덟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기 암을 유발합니다. 늦게 저녁을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장에서 썩어서 많은 독성이 생기고 그 독성이 몸 안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더군다나 수면 중에는 장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 이때 장벽에 독성이나 발암물질이 많이 흡수되어서 암이 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악몽을 꾸게 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고 자면 수면 중에 피가 위장, 간, 쓸개, 이자 등으로 몰려서 뇌의 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뇌에도 혈액이 있어야 신진대사, 해독, 또 영양보충 이런 것들이 되는데 혈액이 부족하면 해독도 잘 안 되고 영양불량성 우울증이 옵니다. 또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의 정보가 밤에 자면서 대뇌에 전달이 되면서 대뇌를 자극하니까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노체스터 대학교의 의료센터 넬더가드 박사의 연구팀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연구를 보면 자는 동안에 글림프계가 열려서 뇌에서의 유체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이런 현상이 뇌의 치유와 관련이 있는데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 질환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자는 생지에 주사해 봤더니 자는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수면 중에 독수물질이 제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금식할 때 줄어든다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 것처럼 밤에 잘 때 치매 원인 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위산이 역류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시죠. 과식과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액의 부족으로 인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먹고 눕는 습관, 식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산과들을 불러와서 위산의 역류를 일으킵니다. 또한 먹고 이렇게 책상에 엎드리는 습관은 식도 관략근을 약하게 만들고 속쓰림이나 구취, 식도암을 유발합니다. 위산분비 치료 전문의 제이미 A. 코프만 박사는 1970년대 이후로 식도암이 미국에서 500%나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는 지난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풍부한 고칼로리 식사는 소화를 지연시키거나 하부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야간에 위산 역류를 초래하기로 악명 높은 식품과 음료로는 바카, 초콜릿, 청량음료, 알코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1번째,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위산이 부족한 원인은 위벽이 부실해서 그런데 위벽이 왜 망가졌냐면 늦은 저녁 식사, 과식, 스트레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 진통 소염제 복용, 아스피린제를 복용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벽을 위축시키고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결국에는 위벽이 장처럼 바뀌어서 장 상피 화상이 됩니다. 위벽의 점액층이 점점 파괴되면서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고 위벽의 점액질 분비가 줄어들면서 위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서 염증이나 궤양, 암이 생깁니다. 위액은 1회 식사에 약 500에서 700ml가 분비되는데 위산은 pH 1에서 1.5 정도의 강산이 되어야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분비되어서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산은 칼슘, 철, 비타민 12 등
많은 영양소의 흡수에도 관여합니다. 또 위산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산이 약하면 칸디다균 같은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등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염으로 장벽이 손상이 되고 알레르기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16대 8 만병통치 식사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체는 일일 이식에 가장 적합하지만 아침을 굶는 방식이 아닌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방식의 식사가 최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8시간 안에 다 먹고 아침 8시에 먹었다면 점심을 1시에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저녁을 비우고 16시간 공복 시간을 갖는 식사를 하시면 오랜 채식이나 건강식으로도 몸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 당뇨나 기타 질병에 차도가 없는 분들도 대부분 좋아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녁을 굶는 것이 힘든 분들은 저녁에 200g 정도의 한 종류의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비우는 방식의 식사가 최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침과 점심을 8시간 안에 다 먹고 저녁을 비우는 16시간의 공복기를 갖는 식사를 하면 오랜 채식이나 건강식으로도 몸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 당뇨나 기타 질병의 차도가 없는 분들도 대부분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저녁 식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11가지 외에도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